미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뜸직하고 똑똑하고 뉴스리고 뉴스잡기 이우영 아나운서 뉴스바스형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 신나는 월요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총리가 대독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국회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지난 1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네. 이게 2013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장외투쟁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불참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대통령이 예산안은 물론 명시와 통화 등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한 언론사 사설을 보니까요.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지만 야당도 좀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도 쳐다보지 않거나 면전에서 그만두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이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관저까지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등 국정감사 내내 이 소위 말하는 망신 주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야당이 연일 탄핵 공세를 펼치는 상황인데 자칫 이게 당내 분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여당 얘기입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대통령 오면 정쟁의 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리가 대독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한편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 녹음이 공개된 이후로 지금 야권이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공세 수위를 놓고 또 야권 내에서도 속도차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먼저 원내 1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고요. 장외 집회, 범국민 서명 운동을 통해서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띄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데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관련 윤 대통령과 명시 사이의 대화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본다. 하지만 탄핵 관련 부분은 저희가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탄핵을 앞장서서 추진을 한다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내 또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 모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민주당이 주말에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이곳에서 최고위원들의 탄핵 촉구 발언이 대거 나온 만큼 조만간 기류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 여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힘들어진 것은 야당 때문 아니냐라는 게 여당 입장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군소 야당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죄송합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군소 야당이 노골적으로 탄핵 돌입을 주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애초에 총선 때부터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는데 이달 내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진보당 역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군소 야당이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소식,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소식인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와의 동거래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요.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석 전에 약 50여 분간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는 거죠? 네, 검찰 조사 전에도 부인했고 이후에도 부인을 했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에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세비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지검이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참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라고 하고요. 입장 전에 일단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은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 조사를 12시간 가까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후에도 역시나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요. 검찰은요, 이 김영선 전 의원이 평소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에게 공천을 기대하고 그 대가성으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정황인데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네, 앞서서 이제 강 씨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강 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 7천여만 원을 명 씨가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가름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예.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주고받은 9천여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9월 두 사람 모두를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 전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했죠? 네, 조사에 앞서서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당시에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취재진이 묻자 명 씨가 말씀을 잘하시니 나름대로 저를 도왔다고 해서 일부 정도만 알고 있다.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의 공천에 김 여사와 명 씨가 개입한 걸 알았느냐라는 질문에는 명 씨가 김 여사가 자신의 얘기를 잘 받아준다는 정도는 들은 적이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이 공개한 명 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명태균 게이트, 소위 말하는 이 명태균 게이트의 쟁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이루어진 동거래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주고받은 9천여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제 검찰이 보고 있고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데요.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선 후에 명 씨에게 준 세비 9천만 원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이 돈 거래를 두고 선거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번째 쟁점,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건데요.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겁니까?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천여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2억 4천여만 원을 2022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씨, B씨가 건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명 씨와 당시 이제 직원이었던 강 씨 간 통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 명 씨가 이와 관련해서 A씨와 B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락을 했고 이후 강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강 씨는 이들에게 돌려준 돈 일부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 선거 보전금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A씨, B씨가 당시 명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보고 각각 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자금 거래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과연 의뢰를 했는지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 북한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정보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현재 침략국 러시아가 북한 육군 병사 7,000명 이상을 이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으로 배치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이제 정보인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연일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군 동향을 타전을 하면서 이에 맞서려면 서방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호소 중입니다. 이날 발표에서도 북한군이 최소 28대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군용 수송기로 전선으로 배치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장비도 지급됐다고 하던데요? 네, 북한군 명사들에게 60mm 박격포, 또 AK-12 소총 등 각종 무기를 제공했다라고 하고요. 또 야간 투시경, 열 화상 카메라, 분광 조종기, 만안경 등의 장비도 지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극동 훈련소 5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북한 군인들을 특수 부랴트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랴트인은 몽골 북쪽의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부랴트인 서류를 소지했다는 설이 제기돼 왔는데 예. 앞서서 미국은 북한군 약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소식부터 북한군 소식까지 쭉 살펴봤는데 우리 유영 아나운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뉴스 발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언제나